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방장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홀릭입니다. 오늘은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두 번에 걸쳐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은 경제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며 증시 또한 재정 및 통화정책의 변동에 따라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이에 대해 완전한 이해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뉴스에서 읽을 수 있는 여러 정보들을 잘 활용하고 우리의 실전 대응에 이용하려면 기본적인 구조와 내용은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현실 경제에서는 물가 불안이나 실업과 같은 문제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자본주의 경제에서 불가피한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 충격에 적절히 대응하지 않거나 지나친 경기 변동을 그냥 놓아두면 경제는 더욱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경기가 호황일 때는 물가가 불안해지고 불황일 때는 실직자들이 생겨납니다. 예를 들어 1980년대 후반 3저 호황에 따른 경기 과열로 물가가 급등했고 1997년 말 외환 위기 직후에는 경기 침체로 실업률이 크게 올랐습니다. 또한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와 최근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등은 경기 부진, 고용 감소 등의 경제 불안을 야기했습니다. 경기가 과열되어 물가가 오를 때 정부는 통화량 축소, 금리 인상, 정부 지출 축소 등 총수요를 줄이는 방법을 써서 경기를 억제시키려고 합니다. 반대로 경기가 침체되어 실업자가 늘어날 때는 통화량 확대, 금리 인하, 정부 지출 확대 등 총수요를 늘리는 방법을 써서 경기를 부양하려고 합니다. 지난 2020년 3월 코로나19로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할 때 전 세계 각 나라들이 앞다투어 금리를 인하한 것을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미국이 당시 1.00에서 1.25%였던 기준금리를 0.00, 0.25%로 금리 인하를 했고 그와 동시에 채권을 매입하면서 시중 통화량을 늘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기준금리를 내렸습니다. 경제 안정화 정책은 크게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으로 구분합니다. 통화정책은 중앙은행이 통화량이나 금리를 조절하여 경제를 안정시키고자 하는 정책이며 재정정책은 정부가 재정 지출이나 세금의 조정 등을 통하여 경제를 안정시키고자 하는 정책입니다. 이러한 경제 안정화 정책에 관해서 찬성하는 의견과 반대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우선 경제 안정을 위해 정부가 어느 정도 개입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 차이가 있는데 경제 안정화 정책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경기 변동이 지나칠 경우 정부가 직접 나서서 총수요를 조절해야 한다고 주문합니다. 특히 예기치 않은 충격으로 경기 침체가 계속될 때에는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이 총수요를 늘리는 데 매우 효과적이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경제 안정화 정책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경제를 안정시킬 목적으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정책은 성장 기반 마련이나 물가 안정과 같은 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하며 단기적인 경기 변동은 시장이 스스로 해결되도록 놓아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 방법에 대한 입장 차이도 논란거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한편에서는 경제 불안을 시장 실패의 하나로 여기기도 합니다. 이 실패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장기는 물론 단기에도 경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정부가 재량적으로 정책을 펼칠 때 정부 실패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이는 시장 실패에 비하면 큰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시장 경제가 효율적이어서 외부 충격에 대하여 자율적인 조정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경제에 개입할 때 생기는 정부 실패가 시장 실패보다 더 큰 문제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경제 상황에 관계없이 미리 정한 준칙에 따라 정책을 일관성 있게 밀고 나갈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을 정하는 것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존재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이런 정책에 대해 회의를 하게 됩니다. 통화정책과 관련해서는 우리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통화정책을 결정하고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에서는 FOMC를 통해 통화정책을 결정해 나갑니다. 그 회의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이견이 존재할 수 있으며 각 회의 위원들의 주장을 토대로 앞으로의 정책 결정 시기 등을 유추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회의 결과들이 증시에도 큰 영향을 주며 주식시장 및 선물시장의 등락을 만들어냅니다. 특히
예견되지 않은 갑작스러운 금리 인상이나 금리 인하는 시장에 큰 변동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요. 최대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책 당국자들이 미리 시장에 힌트를 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표적인 경제 안정화 정책인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부에서 실시하는 재정정책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정부는 경제 성장과 물가 안정, 국제 수지 균형 등과 같은 거시경제의 안정은 물론 소득 불균형 개선, 사회복지 증진 등을 위한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 지출과 조세를 정책 수단으로 사용하는 정부의 재반 정책을 통틀어 재정 정책이라고 합니다. 정부 재정의 세출 항목은 매우 다양하지만 크게 지출 대상을 기준으로 재화와 서비스를 구입하기 위한 지출과 특정 개인이나 부문에 대한 보조금 및 융자금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경제가 불황일 때 정부는 공공투자 사업을 벌이는 등의 방법으로 재정 지출을 확대하여 총수요의 증가를 유도합니다. 한편 최근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대응하여 일반 가계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에게 지급된 긴급 재난지원금은 위기 상황에서 총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재정 지출의 사례입니다. 하지만 이런 재정 제출이 일어나려면 그 재원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중 일부는 공기업 운용 수익과 국공채 발행 등으로 채우지만 대부분은 민간 부분으로부터 거두어들이는 세금으로 조달합니다. 조세는 구조와 세율의 조정을 통하여 경제 안정, 소득 분배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경기가 침체한 경우 정부는 세금 감면이나 세율 인하를 통해 민간 부분의 생산 및 소비 활동을 촉진하여 경제 안정을 도모합니다. 경제 안정을 위한 정부의 개입 그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현실에서는 거의 모든 나라가 경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경제 안정화를 위해 재정 정책을 자주 쓰면 적자 재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현실에서 정부의 정책적 대응은 경기 과열일 때보다는 침체일 때 더 자주 발생하는데 대부분 정부 지출의 증가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한번 늘어난 정부 지출을 다시 줄이기는 매우 어려워서 정책과 관련된 예산과 이를 담당하는 인력이 늘어나고 다시 지출 규모가 확대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기도 합니다. 정부의 재정 적자를 메우는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더 거두어들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세금 징수는 강제성을 띈 것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세법을 고쳐야 가능하기 때문에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재정 적자가 발생했을 때는 이미 경기가 부진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세 감면이라면 모를까 세금을 늘리는 것이 오히려 경기를 침체 상태로 떨어뜨릴 수 있어 집행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중앙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빌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중앙은행 차입을 통해 재정 적자를 보전하는 것이 정부로서는 훨씬 쉬운 방법일 수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발행한 화폐를 갖다 쓰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고스란히 통화량 증가로 나타나 물가 불안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여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채 발행에 따른 이자 부담은 결국 국민의 몫으로 조세 부담과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더욱이 국채의 만기가 도래하면 정부는 조세 수입이나 또 다른 국채 발행을 통해 이를 상환해야 하는데 조세 수입을 통한 채무 상환의 경우 후손들이 그 부담을 지게 됩니다. 정부는 경제 안정화를 위한 확장적 재정 정책 때문에 적자 재정이 되는 경우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국가 채무가 지나치게 늘어나지 않도록 조절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경제 안정화 정책 중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재정 정책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중앙은행에서 펼칠 수 있는 통화 정책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디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